일본은 여자 가슴을 코미디언이 터치를 했는데 웃기면 허용이 되더라고요. 가차라고 하세요. 뽑기 안에 중고 입었다는 건가요? 입었던 거를. 편의점이나 그런 거에서 그런 걸 자주 보니까 저절로 관심이 없어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금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가. 얼마나 되길래 저거를.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것도 깜짝 놀라죠. 일본에 와서 가장 많이 놀랐던 게 테레비 방송에서 지식인 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모르는 거 잔뜩 물어볼 삼국열차 양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JM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입니다. 저희 1부의 스타는 그냥 코노미 씨였던 것 같아요. 댓글에 지금 뭐 한국 남성분들은 난리가 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일부러 인기 노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뭐 남편한테는 뭐 막 하고 방송에서 막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아니죠?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야, 한국말 너무 잘하셔 진짜로. 한국에 거주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지난해 5월에 한국에 왔거든요. 1년 4,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살아보니까 한국은 일본하고 어떻게 좀 달라요? 일단은요, 제가 너무 시골 쪽에 있어가지고 지하철도 없고 버스는 1시간에 한 번이고 그런 곳에서 와가지고 목자 골목이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마음에 반짝반짝 계속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다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분은 그냥 도쿄 갔어도 신기했을 뿐인데 뭐 한국이랑은 별 상관이 없는 그냥 시골 애가 도시 와서 신기한 느낌이네요. 예. 지금 저도 호노미 씨를 보면서 더욱더 우리 홍대희 대표님에게 전화번호를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계속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예의 바르다, 조금 격식을 차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일본에서 좀 살아보니까 실제로 그러세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일본 사람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 갔을 때 인상이 깊었던 거는 열차에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요 물어봤는데 친구도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고 한 아저씨가 옆에 앉아가지고 뭘 계속 쓰고 있더라고. 나는 저 아저씨 신경도 안 썼죠. 근데 그 아저씨가 오더니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가는 방법을.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뭐 택배기사나 보면은 같이 타도 되겠냐고 물어봐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당연히 같이 타는 거지. 근데 제가 같이 타는 거 물어보고 내릴 때 그거 아세요? 누르면서 내리는 거 아세요?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릴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리면은 문이 천천히 닫힐 거 아니야. 시간을 아껴주려고 내리면서 이걸 이렇게 이거 나 때문에 뭐 시간 뺏기는 게 싫어서. 그리고 길만 물어봐도 특히 외국인은 이제 목적지까지 같이 가주는데 제가 본 한 친구는 미국 친구는 길을 물어봤더니 아줌마가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돈을 주더래요. 와, 일본 가면 길 계속 물어봐야 되겠네. 아니 근데 친절한 거는 누구든지 다 느낄 것 같아요. 우리가 식당 가 주문을 할 때도 그렇고 뭐든지. 근데 친절 속에서 너무 이게 가한 거짓 친절 같은 거를 느낄 때도 있어요. 다 진심은 아니죠, 살아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또 자주 하는 얘기가 내면도 불친절하고 외면도 불친절한 건 보다는 외면이라도 친절한 게 낫지 않느냐, 약간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우리 코노미 씨는 한국이 막상 와보니까 뭐 어땠어요? 예의나 이런 거는? 처음에 한국 분들이 일본 사람이 너무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그렇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반대로 한국 사람은 그러면은 예의가 없고 친절하지 않은 건가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또 들릴 수도 있겠네. 왜냐면 저희는 다연한 걸로서 하는데 그거를 너무 친절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다연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불친절하는 걸까 해서 너무 걱정돼서 한국에 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이 더 친절한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고 정이 많고. 안 그래. 아, 그런 건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조금 더해요, 일본이. 제가 봤을 때는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포장할 때 이렇게. 일본 나좀 물친절하더라고. 일본 사람들은 말씀해준 것처럼 공손하게 이렇게 하시는 반면에 저는 또 이제 점심에 할머니가 좀 운영하시는 백반집 이런 데 갔는데 할머니가 이제 계속 이제 반찬 떨어지면 그냥 말도 없이 가져가서 툭툭 내주는 거 보고서 이제 와이프도 보고 왜 이렇게 친절하냐 한국 사람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표현의 방식이 다르다. 그렇죠. 근데 표현하는 거는 일본이 확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전 세계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게 한국만의 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한국의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이 너무 친절하게 너무 손님은 신이다 그런 느낌으로 하니까 조금이라도 불친절하면은 조금 속상해요. 반대로. 그 있어. 일본에서 편의점 들어갔는데 점원이 눈이 마주쳤는데 이라시다이마세를 안 하잖아. 굉장히 서운해. 맞아요. 자, 아무튼 뭐 일본의 친절은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일본이 개방적인 문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처음에 갔을 때 놀랐던 게 일본 편의점에 갔을 때 야한 잡지도 있고 뭐 비디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다 말은 못 하겠는데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또 개방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개방적이죠. 성적으로 너무 개방적이어서 사실 너무 놀랬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영상도 리뷰할 겸 해서 좀 찾아봤는데 가차라고 하세요. 동전을 넣고 뽑기. 그 뽑기 안에 중고 빤스가 중고 빤스는 중고 빤스를 입었다는 건가요? 입었던 거를 그 제가 한 3개 정도 사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향수를 파는데 향수 제품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 있어. 하루 종일 힘들게 근무한 치위생사가 하루 종일 썼던 마스크의 뒷면 냄새. 뭐 요런 향수도 팔고 땀에 흠뻑 젖은 겨드랑이 냄새 뭐 이런 향기도 팔고 약간 그러니까 개방도 개방인데 약간 매니아성들도 굉장히 좀 많은. 딥하게. 왜냐면 저런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뭐 중고 속옷 이거는 사실 남자가 성적으로 열려 있어도 이걸 좋아하는 부분이 소수거든요. 네. 손가락을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는 아니 이제 지금 저는 리뷰를 위해서 지금 이제 JM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본 컨텐츠를 위해서 조금 이제 하드한 거를 좀 더 많이 찾아보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성인물이나 뭐 이런 게 되게 개방적으로 느껴지는데, 근데 한편으로 일본 여성은 보수적이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정확합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 와서 가장 많이 놀랐던 게 테레비 방송에서 8시, 9시, 한 10시 정도에 일본의 개그맨들이 나와서 하는 토크들이 있어요. 와, 저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이제 풍속점에 다녀왔다는 거를 좀 정말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 그거를 또 사람들이 웃으면서 야, 넌 그런 데를 가냐. 좀 조심히 적당히 가라. 이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고 얘기하는 문화. 거기서 저는 좀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반대로 또 일본 여성분들은 굉장히 또 보수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 마음을 쉽게 막 열질 않아요, 일본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분들이 좀 깜짝 놀라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이미지가 다르다.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일본 코미디를 이제 한 번씩 찾아볼 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 가슴을 일본 코미디언이 터치를 했는데 근데 그게 웃긴 거야. 웃기면 허용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매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새 너무 그런 것도 좀 심해졌어요. 그런 것도 안 된다. 안 되는 키워드도 많아졌고 안 되는 행동들도 되게 많아졌고, 그래서 일본 개그맨들이나 뭐 배우님들은 좀 고생을 한다고. 옛날에는 이게 됐는데. 근데 왜냐면 이게 수위가 높다가 맞추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일본 개그맨들은 웃긴다는 전제하에 모든 걸 허용해 줬는데 맞아요. 이제는 시대가 맞아요. 시대가 아니 근데 코노미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렇게 개방이 됐는데 왜 또 보수적이에요, 여자들은? 교육에서 자기가 소중한 부분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아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 안 되고 그렇다. 그런 교육을 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자기 몸을 만지는 게 좀 안 된다. 반대로 편의점이나 그런 거에서 그런 걸 자주 보니까 저절로 관심이 없어진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한국 짱구를 보면은 짱구 부분도 코끼리로 했는데 그것도 금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궁금하지 않아요? 반대로 오히려 짱구가 어마어마한가 뭐 이런 거 얼마나 되길래 저거를 다 상상하게 되니까 차라리 객관적으로 딱 오픈해보는. 맞아요. 그래서 궁금하지도 않고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반대로 오픈하는 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짱구까지 그걸 금지하는 거는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한국이 바뀌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영상들을 보면서 일본 여자에 대한 판타지도 좀 가졌던 것도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또 관심이 가. 그럼 일본 여자 결혼하면 좋겠네? 또 그렇게 오는 거야. 결국 일본 여자는 좋은 이미지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일본과 한국의 연애할 때 문화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본은 데이트 비용을 다 더치페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산대 앞에서 반반으로 나누기가 좀 그렇다 싶을 때는 커플이 만들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2개가 나오는데 거기 통장에 한 달에 얼마씩 서로 넣자 약속해가지고 거기에 돈 넣고, 그래서 남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도 더치페이네요. 맞아요. 그런데도 남자가 결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도 이제 여성분들이 결제하는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근데 냉정하게는 데이트 비용 남자가 좀 많이 내는 편이죠. 일본 여성분들도 한국 남자를 만나보니까 한국 남자 거의 다 냈죠? 거의 대부분 한국 내려고. 남자가 내려고 하죠. 예. 근데 조금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왜냐면 같이 먹는 거고 1차를 내주면 2차를 제가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계산은 남자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좀 슬프기도 했고. 한국 남자들이 그게 좀 강하죠. 남자가 결제한다는 게. 예. 뭐 어때요? 한국 여자랑 사귀었을 때랑 일본 여자랑 사귀었을 때 뭐에서 가장 차이가 좀 났었어요? 놀랐던 게 있었는데 기념일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귄 지 1년 정도 됐었나? 일본에서 제가 그 분한테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명품이라든지 뭐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1년 동안의 추억을 이렇게 사진으로 정리해가지고 포토 앨범을 해가지고 저한테 선물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명품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그냥 이 친구가 나와의 추억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이때 감정을 고스란히 그걸 또 남겨놨구나. 이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때. 이거 진짜 감동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3분한테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왜 본인이 계속 아니 우리가 얘기를 안 꺼냈는데 와이프분은 이건 안 보시나요? 한국어를 몰라가지고 한국을 네, 몰라요. 한국어를 모릅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일본 분들이 전 여친 전 남친에 대해서 확실히 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뭐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같은 거 얘기해도 그렇게 막 화내고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총 여자친, 총 남자친구 대해서는 지금 그 남자분을 만들어주신 게 그 총 여자친구, 총 남자친구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를 내거나 뭐 그런 건 없고. 그럼 지금 남편이 만약에 전 여친이랑 매일은 아닌데 한 번씩 연락을 한다. 그거는 좀 문제가 되죠. 아니 그럼 전편에 JM님께서 한국 스타일로 연락을 하면 이게 좀 집착한다고 느낀다. 일본은 많이 안 하긴 하죠. 그래서 한국인 남자분이 만났을 때 좀 고생했어요. 왜 연락을 안 하냐? 너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최소 밥 먹는 걸 사진 찍었으면 좋겠다. 근데 밥을 사진 찍고 보낸다라는 게 일본에는 없거든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연락을 안 하면 좀 그럴까봐 그냥 집에 있을 때는 바로 전화하고 그냥 보라. 그냥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냥 보고 알아서 이해를 하라고 그냥 계속 전화를 틀고 잘 때도 전화하면서 자고 일어나면은 소리 들리잖아요. 나 일어났어. 준비할게. 해서 연락을 까먹은 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주말이나 쉬는 날에 뭐 저녁에 뭐 친구들 만나서 술을 먹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테니스 치거나 뭐 이렇게 많이 우리가 빈 시간들을 채워 나가는데 일본은 전혀 다르다고 할 정도로 뭐 아예 다릅니까? 회사에 다녔을 때는 이 날짜 어때? 하고 술 먹으러 가는 거고 오늘 한 잔 어때요? 해서 가는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확실히 그 사람이 개인 시간이 있고 개인의 약속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어디로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잡는 거죠. 맞아요. 약속을 2, 3주 전에 잡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제 오늘 시간대 이러니까 다르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뭐 JM 씨랑 저가 이제 친해졌는데 뭐 하냐? 집인데요? 나와. 약간 이런 게 가능한데 우리는 여기서는 너 뭐 하고 있어? 나와 밥 먹자. 이렇게 하면 엄청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답을 엄청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해가 맞는 순간 조심해야 돼 그거를. 어떡하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면은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나? 뭔가 필요한 일인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말 안 하고 무슨 일이야?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뭐해라는 게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요. 맞아요. 그럼 뭐 자기 시간이 그만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뭐래요? 저 같은 경우는 과자 만드는 걸 좋아해서 하루 종일 과자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좋아해서 계속 뿌뿌뿌뿌뿌 악기 하고 이거 약간 자기 시간을 보내는 거네요. 맞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시간이지 누군가랑 굳이 만나서 약간 배려를 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지치는 것보다는 자기가 약간 마음 리셋 할 수 있는 거 하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보내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지 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거나 아니면 뭐 혼자 뭐 할 게 없으면 누굴 불러내거나 이게 좀 많은 것 같은 슬픈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예. 뭔가 취미 생활이 그런 걸 취미로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느낌이 드네. 우리는 사실 여기 써있듯이 결국에는 뭐 영화 보러 가거나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술 마시거나 노래방 가거나 거기서 거기 약간 정형화돼 있는 느낌이라면 일본 사람들은 좀 가끔 이제 여름 되면은 이제 불꽃놀이 보러 가는 사람도 많이 봤고 그 기차만 보러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엄청 이거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 단종될 열차가 올 거래. 한 30명이 모여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본에서 대학교에서 이제 생활할 때 남자 친구분들이 많았었는데 굉장히 게임이라든지 지하 아이돌 응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팬덤을 또 만들어요. 소규모 모임을.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은 좀 약간 취미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한국보다는 더 많이 문화적으로 더 발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 문화가 빨리 안 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옷 스타일도 이걸 유행을 했으면 그 유행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은 계속 가잖아요. 근데 한국은 요거 했다가 바뀌면 다 넘어갔다가 다 넘어가는데 일본은 계속 그 매니아들이 남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 시간을 존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는 시댁에 아버님, 어머님 생일도 가야 되고 제사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모임들이 명절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일본이랑은 좀 어떻게 달라요? 예. 사람이 모으는 게 그 새해 때 1월 1일 날. 일본은 네, 저희 가족은 그랬어요. 한 번 왜냐면 집집마다 다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1월 1일 날 인사를 드리는 거고 제사라고 해야 되나? 그 8월인가 그때쯤에 인사를 하고 가기는 하는데 다 같이 모아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이 집에 가고 인사 드리고 이 집에 가서 인사 드리고 그런 느낌이고 모으는 거는 역시 많지 않았어요. 확실히 그 사람들이 일도 있고 하니까 이 날짜를 쉬는 날로 하자 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은 그럼 제사는 없어요? 8월 달에 있죠. 그 오봉에 그게 그냥 돌아가신 날로 하는 게 아니라 그 8월 달에 그냥 하는 거예요. 모든 집이? 그쵸. 한국 추석처럼. 그게 명절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뭐 한국에 와서 제사나 명절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 막 모으고 너무 놀랐어요. 일단 준비하는 음식이 너무 많고 어머니가 너무 전 붙였어요 하루 종일? 네, 어머니랑 같이 깻잎점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하고 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부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되게 코노미가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식으로 말로써 해주시니까 도와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반복이 되는데 남편은 방에 들누워 있고 코노미는 8시간째 기름을 계속 튀기고 있는 거예요. 지짐이를 계속 지지면서. 밥 차리면 나와서 먹고 그러네요. 되게 현실적이네요. 아직까지 남편이 쉬고 있는 걸 몰랐어. 이제 내년쯤에는 이제 조금 이제 시댁과의 갈등이 조금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 홍대 대표님은 한국처럼 모임이 많이 없어서 좋을 수도 있겠네요. 사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일본 분들이 친척들이랑도 굉장히 좀 연락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친척끼리 연락해서 막 모이고 으쌰으쌰하고 이런 게 많이 없고 그냥 가족끼리. 그리고 저도 거의 1년에 한 2-3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일본은 장모님 장인어른 생일 때 가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일본 남편들도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안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주변 제 친구들도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부부가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싸우잖아요. 왜 니네 부모님에는 더 오래 가는데 우리 집 부모님에는 덜 가고. 용돈 얼마 줬냐? 용돈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느낀 건 일본 사람들은 이게 더 관계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트러블의 원인이 더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할 때 약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남자는 마마보이라던데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가족하고 어떻게 보면 사이가 좋다라고 느끼는 건데 이 사람들 했을 때는 아니 그렇게까지 부모님하고 저기 할 일이야? 뭐 제사도 그런 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결혼하기 전에도 무슨 뭐 혼순이 무슨 예물이니 예단이니 이런 것도 막 굉장히 별로 트러블 많잖아요. 요즘에는 또 뭐 명품백 하나는 오고 가고 저는 이런 게 좀 심플한 게 훨씬 더 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1년에 몇 번 보냐. 예를 들어서 한국 여성분 누구랑 결혼을 했는데 장모님 생신 때도 안 가면 1년에 사실 장모님을 결혼을 했는데 20년을 봐도 1년에 2번 보면 40번 보는 거예요. 40번 보고 죽는 거예요. 나는 좀 너무 그렇다. 그것마저 힘들어하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한국적인 약간 생각인 근데 거고 일본은 그것마저도 안 하면 굳이 봐야 돼? 약간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이제 평생 장모님 얼굴을 결혼할 때 한 번 보고 뭐 2년 3년에 건너뛰고 한 번 보고 그리고 돌아가셨대 해서 이제 또 가보고 거의 그 정도잖아요. 그쵸, 너무 못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역시 한국 분이랑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생각을 올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좀만 더 부모님을 챙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행동으로서 하는 게 좀 어렵긴 하죠. 그 행동을 하려면 만나야죠. 그죠? 근데 그게 어렵죠. 내년에도 아무튼 전 잘 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여행 갔을 때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일본이 시대의 변화에 되게 느리게 조금 따라오는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은행 업무도 그렇고 관공서도 아직까지 팩스 쓰는 데가 많고 막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살면서 좀 불편한 거 혹시 뭐가 있었어요? 정말 많았죠. 일단은 집 구할 때 외국인이면 또 이게 거절을 한 데가 많습니다. 조건도 물어보기 전에 안 된다. 또 저는 가장 많이 불편했던 건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비자 갱신을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뭐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가지고 2시간 막 이렇게 기다리면서 자기 차례 올 때까지 종이표 받고 그거를 해야 돼요. 사실 저는 일본을 살면서 너무 만족하는 게 뭐 거의 대부분인데 항상 제가 강하게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택배를 집에 있어야 돼요. 택배 기사가 왔을 때. 그래가지고 띵동 하면 내가 받아야 돼. 근데 그걸 없으면 몇 번이고 돌아갔다 다시 오고 돌아갔다 다시 오고. 문 앞에 놔두고 가세요가 절대 안 돼요?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걸 해놓으면 이제는 놓고 가요. 근데 그게 진짜 최근의 일이고 아직까지도 일반 뭐 라쿠텐이나 이런 데서 샀을 때 일반 택배 기사님들이 왔을 때는 있어야 돼 집에.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거를 정말 극도로 꺼려합니다. 이걸 놓게 되면은 이 집에 누가 살고 전화번호까지 다 적혀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싫어요, 일본 사람들이. 저 한번 그 일본 도쿄 갔다가 돈을 한 개도 안 들고 갔어. 왜냐면 다 카드로 되니까 요즘에는 일본에서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카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만나서 빌렸어요. 이게 왜냐면 동전을 쓰는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중국도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중국 가면 다 QR로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너무 느린 느낌이에요. 변화에 대해서. 그게 어르신 분들을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서 일본에서 알바를 했는데 요새는 이제 다 셀프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알바하는 마트도 셀프 계산을 한다 했는데 다 바꾸지 않고 현금 계산기를 2대인가 남기고 그거 빼고는 다 셀프로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한꺼번에 다 바꾸면 되지 않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산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좋아해요. 현금이 눈에서 사라지는 게 보면서 아 이렇게 많이 돈을 썼구나. 그래서 아 전략을 해야 되는구나. 약간 그거를 생각하는 거고 카드로 결제하면 얼마 쓰는지 안 보이니까 카드를 쓰지 말라고 저희 부모님도 했어요. 그럼 지금 본인은 현금 받아서 장 보러 가요? 이제는 카드로 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역시 현금으로 하는 게 좋아해서 현금을 갖고 시장에 가요. 시장에 가면은 되게 싸고 현금이 없어지는 것도 다 보이고 하니까. 일본과 한국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본 여행 또는 체류를 하게 됐을 때 일본이 되게 안전한 나라인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금품적으로나 아니면 사람을 대할 때나 조심해야 될 거 뭐가 있습니까? 제일 큰 거는 요새 일본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타칭보라고 해가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쫙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많이 늘었다고 갑자기 많이 하더라고요. 늘었어요. 예, 한 1년 전부터 많이 늘어서 일본에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풍속점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이제 다 관리를 합니다. 검사도 받고 하는데 그런데 나온 여성들은 아무런 관리도 안 받고 그냥 일반 분들이 거기서 현금 받고 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타칭보에서 일했던 여성이 자기가 상대했던 남자가 거의 다 한국 분이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또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법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가 없고 어떤 일 일어날지 모르니까 정말 그거는 제가 조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그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제이님은 관광객들이 갔을 때 가끔 나 혐한 당했다 이렇게 해서 좀 시끄러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뭔가 약간 민폐를 끼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목소리가 우리는 이 정도 볼륨이면 평소 괜찮은 건데 근데 일본 가면 그게 너무 시끄러워. 아니면 뭐 전철을 갔을 때 얘네들은 다 백팩을 앞으로 매. 근데 한국 사람이면 누가 앞으로 매요? 그냥 하다가 뭐 툭툭 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길도 우리는 좀 길막도 서슴없이 하는데 걔는 길막 같은 것도 되게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못하는 외국인을 보면 약간 또 얘네들이 또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면 되지 약간 않을까. 그 중국 분들 중에 몇 분이 이제 되게 크게 식당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일상인데 한국 사람들도 뭐 목소리 작은 편은 아닌데 너무 크게 들리면 우리도 사실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혐한도 안 좋은 거지만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 문화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코노미 씨는 예. 그 한국에서는 되게 예의 바른 행동인데 술 드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 보이게. 근데 그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오빠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을 때 술 먹을 때 이렇게 드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냐? 내가 그렇게 보면 안 되냐?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되게 예의 바른 행동인데도 오해를 할 수도 있고 1월 1일날 인사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세배하는 맞아요. 절. 네, 남자분은 그 일본에서 도계자라고 하는 좀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걸 모르고 오빠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나 우리한테 그렇게 몰이를 하지 말라. 그래서 약간 좀 일본 문화랑 한국 문화를 잘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알 수는 없으면 최대한 한국의 예의를 해서 차라리 틀렸더라도 아 저게 한국에서 예의를 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는 나은 것 같아. 아 한국에선 저게 어른들한테 예의 있게 하는 행동입니다 라고 설명이 들어가면 실수라고 하더라도 아 나를 저렇게 생각을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데 정말 막대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욕먹는 것보다는 그쵸. 맞죠. 기분은 안 나쁘잖아요. 네, 맞죠. 기분은 나쁘지 않죠. 그 한국이 좀 더가 아니라 한국이 더 많이 예의를 지키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와 되게 너무 예의가 많구나. 그걸로 네. 동방 예의 지국입니다. 동방 예의 치고 이런 말을 어려워.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분들은 이제 일본 여성분과 뭐 결혼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또 이민이나 뭐 국제 결혼을 또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세 분이 보시기에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의 장단점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 두 분이 참 대답하기도 예, 일단 진짜 솔직하게 그냥 사는 걸로만. 일단 저는 이제 쿠팡이란 배민이 없으면은 못 삽니다. 너무 빠르고 새벽에 도착하고 다음날 바로 도착하잖아요. 죄송한데 앞 토크에서 일본 사람들은 동전을 쓰면서 아껴서 쓴다고 안 했나요? 네, 갑자기 쿠팡을 막 끌고요? 그렇긴 한데요. 많이 저- 한국화 되셨네요.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는 이제는 일본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배달도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이 더 좋다. 만약에 이제 남은 생을 한국에서 살겠다. 그것도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교육관 때문에 좀 일본에 갈까 그걸 좀 고민하는 거고. 네. 아기의 네, 교육관? 아기를 낳았을 때는 일본 시골 쪽에서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일본에 가고 싶어 하는 거고 잘 돼 있다 그걸로만 생각했을 때는 한국이 너무 변해요. 자, 그러면 우리 홍대희 대표님은 네. 네, 본인이 어디서 좀 살고 싶습니까? 뭐 장단점도 좀 얘기해 주시죠. 장단점이요.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좀 많이 놀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현대적으로 문화를 많이 흡수를 하더라고요. 결제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뭐 전기차가 다 도입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아, 한국에 있으면은 뭔가 내가 성장을 좀 할 수가 있겠구나. 뭔가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근데 일본에 있으면은 굉장히 안 바뀌어요. 또 보수적이고 뭔가 천천히 돌아가는 느낌이고 안 바뀌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일본에 살면서.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나는 한국이 더 맞을 것 같아. 일본이 맞을 것 같아. 하면은 많이 와보시고 여행도 하고 한국 분들은 이제 단기 체제가 가능하거든요. 3개월 동안.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저는 산다면은 일본이 나은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이 남하고 잘 비교를 안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주어진 삶 그냥 2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버는 대로 그냥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 우리 JM님, 네. 저는 너랑 성향이 맞으면 일본 사는 것도 좋다. 왜냐면 제 주변에는 사실은 그 약간 일본이 좋아하는 오타쿠나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 너가 일본어 어느 정도 되고 성향이 맞으면 되게 좋은 나라니까 나는 적극 추천. 물론 가서 살아봤는데 아니다면 언제든지 돌아오면 되니까. 사실 이런 얘기 사실 좀 또 욕먹을까봐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일본 사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니, 왜 욕을 먹어요?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인터넷에 이제 댓글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래 산 사람들은 좀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가 또 너무 이걸 또 밟는 거야. 아저씨가 브레이크랑 엑셀. 멀미를 하면서 왔거든요. 비용은 확실히 싸요. 그런 건 좋아요. 택시가 너무 저렴하고 일본은 너무 비싸. 근데 서비스의 질이 사실은 그쪽이 높은 게 저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봤을 때는 좀 살다가 왔을 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본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본인 같다면은. 네, 오늘 정말 대단하신 분들 모시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저도 오늘 이 얘기를 나누면서 새삼 다르게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또 많이 배웠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또 상궁열차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궁열차였습니다. 상궁열차는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